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썸네일과 제목에서 말했듯이 더 복서라는 인기 웹툰의 기독교적 상징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무신론자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왜 기독교적 상징 찾기인가? 더 복서는 분명히 기독교적인 만화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라는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더 복서가 대놓고 기독교적인 웹툰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웹툰은 기독교 사상을 전혀 몰라도 충분히 재미있습니다. 유튜브에 더 복서를 치면은 등장인물의 전투력 순위가 가장 위에 뜨는데, 사실 전투씬이 등장하는 소년 만화라면 이런 요소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것도 충분히 이 웹툰을 즐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복서는 그 정도로 그치기에는 너무 아쉬운 작품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 분들도 이 훌륭한 웹툰을 더 깊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사상을 주제로 삼아온 그런 유튜버로서 이제부터 작가가 숨겨둔 상징이나 주제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기독교 외에도 작가님이 오마주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아는 데까지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독교적 상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의 T는 십자가, 그리고 뒤에 빨간색 길이 피가 흩뿌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더 복서, 즉 그 복서라는 제목은 한 명의 복서를 의미하는데, 이는 유나 제이 중에 한 명을 뜻하는 제목으로 보입니다. 웹툰의 가장 첫 번째 컷에서 전봇대로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그날이 마치 세상이 창조된 날의 밤과 같이 고요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작품 전체에서 예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제이를 등장시키죠. 이 제이는 온몸이 밝게 빛나는 상태에 있고 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많은 독자들이 왜 제이만 빛을 내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중세 그림에서 예수 아니면 성인들한테 후광을 그리는 효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오버 해석을 해보자면 유의 눈에 보였던 제이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유가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그 빛이 바로 제이에게서 발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는 이 빛을 인제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인제는 평범한 재능을 지닌 복서의 아들이지만 끝없이 일어나서 도전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동경하는 소년입니다. 인제는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복싱 천재인 백산에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섭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유는 큰 감명을 받죠. 그런데 유가 제이와 인제에게서 본 빛이 무엇인지는 최근화에서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공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용기일까요? 자신을 넘어서는 피나는 노력일까요? 그런 것들도 포함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리뷰를 쓰는 시점의 최근화인 91화에 들어서면 제이가 어떤 복서였는지 실마리가 밝혀지는데, 이를 토대로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인제가 지닌 가치관이야말로 바로 그 빛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제는 시종일관 제이의 의지를 이을 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이의 가치관이란 무엇일까? 제이의 의지란 무엇일까? 승패를 초월해서 인생과 기회에 감사하는 가치관입니다. 백상과 싸우면서 보여준 인제의 모습은 단순히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에겐 승리나 패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길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백산에게 맞선 이유가 바로 그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거를 제2의 가치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7화에서 백산에게 떡이 되도록 두드려 맞던 인제는 백산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난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야. 난 이미 해냈다고. 누구누구보다 싸움을 잘한다느니, 어느 지역 최강이라느니 그딴 시시한 거 여시나 먹으라 그래. 당연히 싸움의 가장 큰 목표는 이기고 짓밟는 것이겠죠. 하지만 인제는 어제 내지 못한 용기를 오늘 낸 그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비록 인제가 두드려 맞긴 했어도 승자라는 거죠. 인제는 이후에 복서가 된 후에도 전적이 아니라 인생을 쌓기 위해서 복싱을 합니다. 상대방과 인생을 맞부딪히는 것만으로도 복싱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되는 그 경이로움을 마주하면서 감사합니다. 인제는 제2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서 반사시키는 존재입니다. 그가 발산하는 이 가치관이 유에게는 빛으로 보였던 거겠죠. 승패만이 전부인 이 세계의 폭력적인 룰을 초월해 있는 태도, 단지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의 모습에서 감사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유의 눈에는 인제가 누구보다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강한 상대에게 패기로 덤비는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유의 상대였던 선수들도 자기가 못 이길 걸 알고 덤볐지만 유에게 빛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자, 웹툰을 보다 보면은 도대체 K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부와 명예조차도 이 K에게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는 유에게 복싱 세계의 제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치 예수를 유혹하던 사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저는 K가 상징하는 것을 사탄 그리고 니체라고 봤는데, 그렇다고 작가가 사탄과 니체를 동일선상에 놓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K가 지닌 이 두 가지 면모가 굉장히 별개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K의 과거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영락없이 부와 명예를 매개체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사탄으로 보였습니다. 이 배셋 중에서 J는 지저스, K는 킹, 그리고 U는 유, 즉 독자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그 시점까지는 가장 탁월한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왕과 같은 자로 표현이 됩니다. U, 즉 독자는 J 혹은 K의 가치관 중에 어느 쪽을 따라갈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아론편에 다다르면 K의 과거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보자면 K는 본능적 생존 욕구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강함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랑과 도덕관을 중시했지만 운명 혹은 신으로부터 배신당한 인물이며 결과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초인이 되는 것으로 삼아서 강자의 고결함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니체 혹은 최소한 니체의 정신을 마음대로 계승한 후대의 니체주의자들과 닮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누군가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탄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K는 U를 결국에는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고 싶어 하죠. 이거는 K의 사탄적인 면모와 니체적인 면모가 각각 별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아마도 두 가지 다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U에게는 아직 가치관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엄청난 아픔을 겪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감정이나 흥미 아니면 도덕성도 잃어버린 상태로 보입니다. U의 데뷔 상대인 존 테이커가 U를 보고서 길거리에서도 가장 무서운 놈들이 보이는 특유의 공허감이 느껴진다고 말한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U의 주먹에는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는 그런 스포츠 룰 사이의 한도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얼마든지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도덕성이나 선과 악의 기준 같은 것들이 상실되어 있는 백지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U에게는 남들의 영향에 따라서 가치관을 부여받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상대하는 복서들이나 자신을 데려다가 복서로서 키워주고 있는 K, 혹은 사랑할 수 있는 상대로 다가오던 카르멘 매니저, 혹은 어린 시절에 빛을 보여줬던 J,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U는 사람이 될 수도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K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딱히 K한테 동조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지만 달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맞추면서 따라가고 있죠. 그에 비해서 존 테이커라는 사람은 같은 체육관에 있던 제이에게 가치관을 부여받았던 존재입니다. 재능이 없던 존 테이커는 복싱이 자신에게 준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의 데뷔전 희생양이 될 위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싱을 한 경기나 더 할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해합니다. 이 존 테이커의 자세는 승패를 초월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가치관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존은 우연찮게 반칙으로 승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복싱을 더 뛰기 위해서 복싱협회의 불법적인 제안에도 넘어가고 말죠. 이 웹툰에서 복싱협회는 흥행과 돈을 위해서라면 마치 K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단체로 그려지는데, 그들은 제2의 가치관을 지녔던 존 테이커의 긍지를 유혹으로 꺾어버립니다. 관장은 존이 타락하는 것을 말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미안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존 앞에 진짜 괴물인 유가 등장하자마자 관장은 존에게 끝까지 신뢰와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비록 존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관장의 마음을 받은 존은 마지막으로 쓰러지기 전에 사실은 산토리노 형제가 아니라
제이와 같은 복서가 되고 싶었다고 고백하면서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뉘우칩니다. 존 테이커는 이후 좋아했던 복싱 시합을 더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시합이 트리거가 되어서 엄청난 노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기회를 더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존 테이커의 이후 행보는 웹툰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의 뉘우침이 죄책감으로 가득했을 이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를 선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웹툰에서 악당으로 보였던 사람들의 사연이 나오면 자꾸 세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좀 아쉽습니다. 악인들의 서사를 보여주는 방식이 단지 세탁이라고 느껴진다면 사실 어떠한 사실 하나를 진실로 여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만약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죄가 아니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우리는 별 의심도 없이 이 생각을 진리로 여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제를 매일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적용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가끔 나쁜 행동을 할지라도 죄인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우린 다른 사람의 죄는 충분히 욕하고 처벌해야 마땅한다고 여깁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 혹은 수십 년 전에 했던 행동 하나로도 바로 매장되는 게 요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죄인에게 꽤 연민을 느끼는 듯 합니다. 분명 나빠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독자라서 존 테이커의 과거 회상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만약 존 테이커의 경기를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관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존을 욕하고 돌을 던지는 것 외엔 달리 다른 행동을 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세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탁은 죄가 있는 걸 없다고 우기는 걸 세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웹툰은 죄인은 죄인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가 이런 세탁 무쇠 분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기구한 사연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다. 둘째로 죄인을 굳이 세탁해서 깨끗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 자, 눈치 빠른 이들은 알겠지만 이 두 가지 생각은 기독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매우 독특한 관점들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작은 죄에도 깐깐하지만 동시에 살인자까지도 용서를 받고 신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참 이 두 가지가 모순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양쪽의 이유로 기독교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야. 근데 불쌍한 건 불쌍한 거야. 이 웹툰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입니다. 저는 다른 독자들이 대체로 어떻게 감상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배댓이나 더 복서 갤러리 같은 그런 커뮤니티의 여론을 참조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작가가 복싱을 삶에 비유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저도 거의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삶보다는 사회에 가깝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치열한 경쟁, 밟고 올라서서 위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장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복싱 밖의 세상은 무엇으로 묘사했을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이 웹툰에서 링 밖으로 내려온 인물들은 전부 다 가정으로 되돌아가요. 물론 누군가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누군가는 가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웹툰에서 묘사하는 복싱 링 밖의 세상은 딱 세 가지 중 하나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가정, 망가진 가정, 혹은 가족이 없는 상태. 유는 이 중 마지막에 속하겠죠. 그의 유일한 가족은 고양이뿐입니다. 이처럼 작가는 가족과 사회를 나눠서 묘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 두 가지 영역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작가님이 이런 물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리뷰들을 진행을 하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나이트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장 이후의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